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요, 황교익과 이낙연 캠프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요즘에 이 대선 경선 후보보다 더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분이 바로 이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간접적으로나마 이 이낙연 후보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황교익 씨와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 사이의 갈등이 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낙연 후보는 그 취재진들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네. 예, 이 자리에서 우리 캠프 쪽에서 친일파니 운운한 그런 언급들은 좀 지나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명확하게 사과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과 특히 이낙연 지지자 측에서는 야, 이낙연이 역시 대인배다. 먼저 사과를 했다. 네. 이러면서 일정한 그 사과를 했다는 그런 식의 그 기정사실화하는 담론들을 갖다 좀 펼쳐내고 있고요. 네. 이런 소식이 그 귀에 들리자 이제 황교익 씨는 또 자기 SNS에 네. 나도 연미복 그 일본 그 총리 이런 네네. 식의 언급을 한 거는 사과한다 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식의 대응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가 한 만큼 자기도 언급을 하는 거죠. 그 수위와 발언을 유지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죠. 네. 똑같이 네. 반복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사 이렇게 하면서 놀던 어린애들 같이 좀 네.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황교익 씨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총리까지 지낸 5선 국회의원에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의 캠프가 전체가 황교익이라고 한 개인을 공격하는 거고 네. 황교익은 자신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또 자신의 커리어를 확보하면서 직장을 구하러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직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범법도 하지 않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캠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리한 그런 논리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러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다 공식적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쳤다. 도를 넘었다고 네. 생각한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이제 아직까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약간 유보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한 거잖아요. 임명은 안 했어요. 임명은 안 했고, 네, 아직 예. 임명이 된 건 아니지만 30일 날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이제 과정인 건데, 예. 일단은 왜 황교익 씨 이 개인과 이렇게 이낙연 후보와 이 둘의 갈등으로 번졌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인사를 하는 것에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얼마든지 경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먼저 보훈 인사다 그러면서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먼저 했죠. 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 한번 밝혀보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막 많았어요. 네, 보훈 그리고 인사다, 거기까지는 사실 납득이 다 네.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보훈 인사라고 다 용인하는 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시비 거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황교익 씨가 정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맞는 인물인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질 논란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선일보 등등이 받아 적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막 펼쳐내기 시작했죠. 네. 유튜브에서 어떻게 출연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훈을 한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실제로 경기도의 모든 인사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자리를 준 것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묘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보도가 같이 뒤를 따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신문들이 이제 항상 클릭을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오버하게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그 사람의 행적을 쫙 훑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문제가 됐던 말들을 이제 짚기 시작한 겁니다. 언론에서 먼저 짚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짚으니까 그것을 캠프에서 딱 받아서 신경민 전 의원이 황교익 씨는 오사카나 뭐 도쿄의 관광공사 사장으로 어울리는 인물이다 이래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또 그러면서 황교익 씨가 SNS로 다시 올렸죠. 네. 네,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황교익 씨가 언급도 하지 않고 뭐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도가 지나쳤다. 나의 그 직업으로서의 그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 아니냐. 한 네. 개인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나는 그럼 내가 당신이 한 것처럼 나도 당신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러면서 발끈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 네. 그러면서 세간에 오가는 그런 친일파 프레임으로 똑같이 미러링을 하는 상황이 네.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황교익 씨도 너무 발언이 세서 이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런 식의 언급들과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낙연 후보의 위치와 황교익 씨의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말이 더 심한 걸까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 후보는 지금 대권 후보입니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여당의 대권 후보이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얼마 전에 당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국무총리도 했었죠. 그런 분이 그분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분의 캠프가 동원돼가지고 대변인들이 뭐 선거 그 본부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막 말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언론이 십자포화를 하듯이 받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황교익 씨는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황교익 씨도 속이 지금 말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이 문제를 좀 예. 중재하기 위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황교익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전화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양쪽의 어떤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격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입에서 이제 애둘러서라도 사과에 유감의 그런 또 표현이 나오게 된 거. 네. 그리고 다시 황교익 씨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미러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의 차기 대권의 창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결국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사퇴를 안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었는데, 사퇴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읽히는 그런 언급이죠. 네. 여기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리더십이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는 황교익 씨의 전화도 하고 또 하면서 이런 갈등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설득해내었다는 네. 그런 기자들과 그 지인들의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황교익 씨가 내일 오전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자진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어떤 측면에서든지 지금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명권자인 그 이재명 지사에게 부담을 줬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타겟을 만들어준 거죠.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되더라도, 또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더라도 굉장히 그 상대방이 공격하기 쉬운 하나의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개인이라고 하는 황교안 씨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느냐, 또 황교익 씨가 정말 보은 은색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는 지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 이제 황교익 씨가 본인이 자신의 여태까지의 커리어와 자신의 능력 그리고 계획, 실제로 SNS에요 자기의 소개서까지 이렇게 올리고, 또 그 어떤
경기관광공사 측에 문자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절차를 밟아서 자기는 진행했다는 것을 갖다가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하소연들에 대한 걸맞는 어떤 인식의 전환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황교익 씨와 또 이낙연 캠프의 갈등이 되고 있는데 경선이 끝나면 이게 황교익 씨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와 이게 봉합이 잘 될까? 이 부분은 계속 남는 의문점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그 네거티브가 도가 넘었다라고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네거티브적인 어떤 그 공격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보훈 인사를 했느냐, 인사의 규칙이 있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친일파를 거기다 등록을 했느냐, 네. 뭐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흠집내기라든가 시비 걸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수많은 토론회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책을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 여기서 뭐 황교익 씨 친일파 이런 얘기들만 자꾸 부각이 되면 결국 손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자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또 좋아할, 반겨할 그런 그 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내용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내용의 파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분위기가 네. 이런 갈등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정쟁은 제발 좀 그만하고 이제는 경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건강한 정책 경쟁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여기에 우리 언론의 문제 그리고 포털의 문제 네. 빼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클릭수만 된다면 얼마든지 자극적인 그런 싸움 붙이기를 감행하고 있는 포털 그리고 또 언론 과연 맞습니다. 건강한 그런 우리 언론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네. 뭐 뉴스 밸류의 입장에서 볼 때 대권 후보들끼리 싸우는 거 그게 훨씬 더 밸류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개인을 한 캠프에서 공격하는 것이 더욱더 재미있고 더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클릭수가 나타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건 우리 사회의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내용도 없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클릭수만 늘리는 것도 참 불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